연방준비제도 매입이 2025년 12월부터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장기 국채는 안 사나 본데요. 그래서 매입 규모를 줄여가지고 2060년 4월에 250억 달러, 2005월 7월에 100억 달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계속 1조 4천억 달러 얼피해서 제일 많이 이들이 지금 연준에서 투매 세력인데 정보기관이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사설은행의 한계라는 게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되다 보니까 고가은행은 이렇게 국채를 매입을 해도 상관없고 소각시켜도 제로로 만들어버려도 상관없거든요. 키보드.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설은행과 고가은행의 차이인데요.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거나 소각을 해버리면 자본금이 없어져 버려. 자기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연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채 투매자예요. 투매자인데 지금 매입을 시작해서나 매입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0년 8월 기간에는 매입 규모 제로 이렇게 8월 기간에 그래서 이제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요? 매입하는 그 장기채라든지 미국채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안 사고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대형 투자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거나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본 이렇게 미국 가계라든지 민간 자본만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헤지펀드가 이렇게 미국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서 돈을 잘 차원을 못 해주거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국채를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래서 헤지펀드만큼 그 붕괴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헤지펀드가 사상 최고로 9%를 매입을 하고 국채 국가 다른 데가 매입 주체가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미국 은행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돈이 뱅크런이 일어나서 빠져나가 이게 국채를 대규모 손실할 때 뱅크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빨리 국가통화로 해서 이렇게 소각으로 저는 이게 국가통화로 전환하는데 과반수 의결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향후 10년에 걸쳐서도 5년에 걸쳐서도 20조 달러 정도를 또는 30조 달러도 괜찮아요. 국가부채를 지워버리는 식으로 언론에만 소문 안 내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100조 달러다 그러면 20조 달러를 갖다 지웠잖아요. 숫자상이에요. 다 키보드로. 근데 그렇게 되면 80조 달러가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연준이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은행이 자기가 돈을 풀어서 샀다. 그러면 그것을 돈을 들고 있거나 그 돈조차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20조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20조 달러의 국채가 있던 것을 다 사들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 그럼 국채의 양은 되게 적어지게 되는 거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 미국채를 다시 편입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할 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미국채는 다시 안전자산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돈을 풀어갖고 자기가 매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했으면 그것이 그 달러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달러가 그렇죠. 외국은행, 중앙은행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국내에 머물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자금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돼서 미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채권을 다시 밀어 올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대호황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준이 아까 내가 말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연준이 돈을 갖다가 연준이 지금은 못해 연준은 사설은행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국채를 소각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국채를 소각시켜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미국의 안에 있는 어떤 헤지펀드들 아니면 이렇게 뮤추얼펀드 은행들이 국채를 매각을 주체를 했다고 그래서 그럼 그들은 현금 유동성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금리가 대폭적으로 낮아지게 되죠. 미국 세력의 자기들의 돈을 많이 유동성을 갖게 되면요. 그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대호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외국 세력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규모가 이제 이렇게 달러의 결제 통화로서의 달러의 비중이 커지는 부분이 되겠죠.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 미 국채를 갖다가 팔고자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세력들이 한 10억, 10조 달러 정도 갖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외국 세력이든 내부의 세력이든 팔고 다시 그것을 미국 유동성 공급하고 그것을 다시 어디다 원자재 시장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갔을 때가 문제예요. 그쪽만 막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원자재 시장 가는 거, 석유 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을 그렇죠. 인공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서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낮춰주고, 그래서 국내에서 물가만 낮춰주면 전혀 이상 없이 전 세계는 달러 체계는 이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 세계 부동산이 폭등할 걸로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다 그렇게, 채권시장도 금리가 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빚이 문제죠. 국채 부분은 일단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새로 통화를 발행해서 흡수를 했으면 시중에 이제 숫자상의 금리가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다시 대출 재원으로 들어가거나 저기 원자재 시장 쪽으로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만 안 올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 미국이 일부러 이렇게 국내적으로 식품 물가 중심으로 월급 올려달라고 하지 못하게 그래서 싸게 공급을 해버리면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렇게 그렇죠. 외국은 지금 총 37조 달러, 27조 달러를 갖다가 미국 국내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관들은 10조 달러 좀 안 돼요. 그러면 동시에 영국과 일본에서 지금 2조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2조 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영국과 일본도 금융도 살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은 미국제를 버려야 될 이유가 없게 되고 다시 매입을 전 세계 매입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굳이 다른 통화로 전환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네네. 제가 정확한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27조 달러다 그러면 미국 국내에서 돈이 풀리게 될 거고, 그 돈은 그렇죠.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끈다는 뜻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자금이 흘러가지 않게 하면 된다. 자산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사방돼서 막 난리 나겠죠. 수요가 이게 뭐 일자리도 많아지고 막 돈이 많아지니까 펑펑 써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이 해외로 나가서 주식시장을 사고 주시장이라든 채권시장 들어가면 그 나라는 호황이 다시 또 거둬들. 이게 이제 전 세계 통화의 기능이 되는 건데, 이것이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그러지 않는다면 전 세계를 사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완전히 사버리는 이런. 그래서 특수목적회사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자산, 미정부 자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데 그 돈으로 전 세계 자산을 사서 거기서 세금이라기보다 이자 수입이라든지 자산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달러를 찬양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어쨌든 미국 연준이 지금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데 되게 적은 규모로 매입하고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 미 연준이 지난 몇 년간 있어서 1조 4천억 정도, 4천억 달러 정도를 팔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매자다. 전 세계 중앙은행과 더불어서 여기서 미 연준 자체가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사설은행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사설은행이 한계인데. 미국 대형은행들도 매입을 했는데 그렇죠. 계속 손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손해가 확대되면 던질 수 있는 이런 부분, 헤지펀드 말게 금융 그렇게 해서 국채 매도가 대규모 매도가 이루어질 것을. 일본조차도 미국 동맹 일본조차도 3천억 달러 팔았습니다. 영국만 샀습니다. 영국만 사고 한국은 조금 증가를 했는데 경제 규모가 작아서 조금만 증가를 해서 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국도 계속 팔고 전 세계 중앙은행 10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국가통화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미 연준의 국채 매입 규모, 국채 매입을 그래서 미 연준은 8월 달에는 국채 매입을 중단했다. 자기네가 손해나니까 이게 사설은행의 한계다 이면서 중국은
키보드를 무한자본으로 싸우는데 미국은 빌려서 싸운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미국 국채의 바이백도 재무국도 실제로는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것보다 10배나 더 우리 팔게 장기채권 이렇게 장기채권 들고 있는 것에 대해 팔고자 하는 세력은 많고 사고자 하는 세력이 없어서 이게 지금 참 폭락이라서 미국 장국채권을 들고 있는 데가 지금 그렇죠. 저기 그 펀드하고 뮤추얼 펀드하고 연기금 그다음에 저기 은행들 아닙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갖다 연준이 확실히 사설은행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 통화를 관리하는 주체로서는 아니지 않느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국채 매입해서 그냥 갖고 있거든요. 네,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죠. 네네네. 지금 뭐 당장 부도가 문제, 인플레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 국내적으로 식품 물가 관련해서 그래서 국내적으로 공급을 해줘 버리면 되니까 싸게 그 정도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싸게 공급을 해줘 버리면 전혀 인플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준은 지금 8월달 들어서 국채를 매입을 그나마 조금하던 국채 매입을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미국 고가의 중앙은행에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지금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가장 큰 투매자가 연준이다라는 거. 막 팔아제낀 거예요. 자기네들이 손해 보니까 그래서. 미국 국채를 투매한 것은 미 연준이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매자예요. 이거 국가 통화 무너지면 미 달러 무너지면 연준이 책임질 건가? 이게 문제가 커져. 네, 이게 가장 큽니다. 일본은 겸손한 거예요. 3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판 미국채 규모가 2020 6월 중국 보유는 6,334억 달러인데 전달보다도 이렇게 259억 달러 감소해서 최고치가 언젠지 최고치가 1조 3,167억 달러 2013년에 여기서 무려 절반 이상이 줄어든 절반 이상 다 팔아제낀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조 3,167억 달러 2013년도 지금 13년 정확히 한 13년 전이죠. 여기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그래서 연준과 그 중국 이쪽 부분에 제일 많이 팔아제꼈다. 그다음에 일본은 한 3천억 달러 된 거. 일본도 자기 금융 공개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투자했는데 투자해서 망하면 안 줄입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과연 미국채를 팽개치고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데다 또 숨겨놨으면 또 모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중국이 이제 미국채 보유액이 중국 본토만을 대상으로 금액이 되는데 실제 보유액은 이번에서 일본도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 이것을 미국채를 갖고 있거나 미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반으로서는 중국 기반해서는 그 국채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데에서 이렇게 다른 데에다가 벨기에의 유로 클리어나 룩셈부르크 클리어 스트링 같은 주요 금융 중심 수납기가 맡겨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에 소유주는 중국이나 중동이 아닌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보유량으로 짓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기네가 미국 자기 국내에서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정도 또는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미국제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일본 국적 또는 또 다른 데 이것을 놨을 때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한계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건 자기네들 비밀 부분이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발표를 안 하니까. 일본의 엔캐리 자금의 정확한 규모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화교자본이라는 거예요. 화교자본 또 중동 선유국 자본 이런 데 있기 때문에 화교자본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분산에 예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들의 자금이 움직였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동시에 팔아제끼거나 미통 달러를 일본의 엔캐리들은 국가 통화는 그냥 무한 흡수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엄마들 가져와라 이렇게 키보드 찍어서 다 없애버리. 다 가져와 다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사설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 손해 나니까 자기네 망하잖아요. 안 한다는 거. 사설은행이 한 게 일본의 트레이드 중국 같으면 다 흡수하겠죠. 무한자본이 국가 통화라서 엔캐리는 정확한 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정확한 규모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치가 엇갈린다. 전 세계 파생 상품과 간접 투자까지 합하면 뭐 수조 달러 이럴 것으로. 네네네네.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데. 헤지펀드 기업 개인들이 차입해간 간접 자금들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세조 수십조 달러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게 일본 자금이 이탈을 했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일본 외환보유고에서 일단 3천억 달러가 빠졌다.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중국은 한 6천억 달러 이상 7천억 달러 정도 빠졌고요. 연준은 1조 4천억 달러. 가장 큰 투매자가 연준이다. 그래서 매입 규모도 사실상 적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 파국이 일어날 때 중앙은행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투매를 하고 지금 조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은행으로서는 저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가통화 그렇지 않은 통화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일본이 다른 나라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금의 규모. 그래서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갖고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죠. 전 세계 미국, 일본의 기업들이 나가 있어서 거기에 자기들이 외환보유를 보유하고 있을 때가 이게 좀 문제인데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라는 것이다. 지금은 큰 매수자가 없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미 달러를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준조차도 8월에는 매입 규모를 제로 매입을 안 하는 상황. 9월까지도 매입을 안 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렇게 금융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국가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사설은행에서 자기네 손해 나니까 안 한다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 그 달러를 지워버리게 국채 매입해서 소각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국가통화와 사설은행은 자기가 손해나고 망하니까 안 한다는 이 둘 차이가 뚜렷하다라는 것이죠. 무한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무한 매입할 수 없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달러 붕괴되면 어떡하려고 일단 일본 미국 국채발 지금 헤지펀드가 던질 것은 틀림없거든요.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영국이 지금 제일 많이 샀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안 해보니까 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도 자기 파산하면 계속 못 사는 거죠. 무한정.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본도 지금 무역 적자 우려를 하고 있어서 중국이 자동차를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유럽에서 밀렸고 테슬라도 밀리고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판매 대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무역 적자가 대규모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석유가스 부분, 에너지 부분만 인공석유라든지 이렇게 에너지 부분만 없어지더라도 장기적인 무역 흑자가 일본과 한국의 이런 미국 동맹들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자체도 화학 부분도 그렇고 미국도 화학 한 1,000억 달러 적자 있고 에너지 부분 수입과 수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 달러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흑자로 가도록 에너지 부분을 이렇게 개방시켜서 제가 기술 개방했잖아요. 마음대로 쓰라고.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네, 기술 개방하는 부분만 써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은 지금보다 한 4분의 1 가격, 그 정도로만 대폭 폭락을 하게 될 텐데 나머지 부분은 우라늄이라도 이런 그다음에 금속으로 해서 열전소자 또는 수소산소, 염산이나 황산 이런 생산한 부분은 기술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그래서 연준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는 재정 적자죠. 재정 적자 플러스 무역 적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역 적자입니다. 미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를 무한 발행해서 사실상 그래서 무역 적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기네들이 빨리 발행하니까 지금은 재정 적자 플러스 미국 국채발 금융 붕괴 그래서 모두가 한꺼번에 파산하는 영국과 일본까지도 같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커지죠. 근데 일본으로부터도 영국으로부터 돈이 다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미국 중앙은 헤지펀드들 뮤추얼 펀드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조차도 파산으로 갈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붕괴가 됐을 때 들고 있는 국채가 휴지가 되는 부분인데요. 휴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손실이 엄청나게 되면 자기네들도 자본금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은행 부분이 파산, 여기서 또 그렇죠. 뱅크런이 지금 당장으로는 유럽 쪽인데 아시아 통화가 전폭적으로 선언이 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 쪽으로 해서 돈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다시 이제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아시아 통화 플러스 세계 통화 논의가 나올 것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엔저는 매우 장기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반도체 착시로 인해서 무역 부분이 반도체 착시로 인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다 뒤처져 있는데 영국은 아예 그냥 1998년도부터 무역 적자세요. 파운드화를 누가 사주면 파운드화 국채를 누가 사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어떤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파운드화가 그렇죠. 평가절하되어서 폭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미국 쪽에서 살렸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간에 서로 사준 건지도 모르죠. 그건 잘 알 수가 없다. 국채라든지 이런 자산을 사준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엔자금으로 팔아가지고 미 달러 자산을 샀다. 달러 국채라든지 영국도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부분일 때 영국과 일본도 같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연준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통화로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된다. 연준은 자기가 손해보니까 매입을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네, 아시겠죠? 그렇지만 국가통화는 마음대로 무제한 매입해서 없애버려. 전세계 달러 풀어서 전세계를 다 사버릴 수 있습니다.